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도 있지만, 사실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아닐까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설마 저 사람이? 싶어서 충격은 더 큽니다. 우리는 다들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곱게 하고 겉으로 친절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딱 이 행동만 보이면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본성, 그 10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맞아,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어 하고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았다든지 교회나 절에서 반장 역할 맡은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평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바뀝니다. 이건 제 허락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다 확인하세요. 처음엔 추진력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턱 막힙니다. 1971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감옥 실험을 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이 며칠 만에 폭력적이고 지배적으로 변해버렸죠. 작은 권한에 취해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조심하라. 그 안에는 거대한 열등감이 숨어있다.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은 큰 권력을 쥐면 반드시 주변 사람부터 짓밟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보는 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작은 권한 하나로 달라진다? 그 사람은 멀리하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약자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깍듯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에게는 택배 기사님께는 거기 두고 경비 아저씨에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빈 사람입니다. 약자 앞에서 무례한 태도는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권위지 공격성이라 부릅니다. 강자에게는 복종하고 약자라고 생각되면 공격성을 보이는 성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여러분,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나를 무례하게 대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실수했을 때 핑계부터 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 후에 어떤 말을 하느냐죠. 괜찮은 사람은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그거 원래 내가 할 일이 아니었잖아. 그날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온갖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결국 나는 잘못 없다로 끝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심리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위대함이다. 핑계부터 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대신 사과하게 됩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책임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행동은 대화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힘든 얘기를 꺼냈는데 아이고, 그래도 나는 더 힘들었어 하면서 그 사람 얘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나는 리액션만 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배경이 되고 상대는 자기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대화의 중심을 자기에게만 두고 상대 말을 공감하는 척하다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린다고 합니다. 이걸 대화 탈취라고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자기 말만 하는 이는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대화를 빼앗는 사람 옆에선 결국 나는 입을 닫게 됩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청중으로만 남아선 안 되죠.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은 비밀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시작된 얘기치고 끝까지 비밀로 남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한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보 권력이라 부릅니다.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남 얘기를 흘리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 비밀을 쉽게 말한다? 그건 내 얘기도 똑같이 흘린다는 뜻입니다. 비밀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은 언젠가 내 등에 칼을 꽂습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6번째 행동은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날 때가 있죠. 문제는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던지고 소리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리 없는 분노가 더 오래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과 건강이 무너집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7번째 행동은 거절 한 번에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친절한데 부탁을 딱 한 번 거절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괜찮아 하지만 몸은 안 괜찮다고 합니다. 이건 상처받은 게 아니라 계산이 어긋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조건적 호의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래였던 거죠.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상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만 가능하다. 거절 한 번에 돌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수단으로 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8번째 행동은 남잘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하지만 눈빛이 안 웃는 사람. 그리고 꼭 근데 그거 오래 못 가라며 평가절하 하는 사람.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한다고요. 특히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에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솔직한 악이다. 여러분, 남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은 언젠가 내 성공도 못 견딜 겁니다. 내 기쁨을 숨기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9번째 행동은 주는 척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주는 사람. 처음엔 고마워 보이지만 나중에 꼭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치알디니의 실험에 따르면 받은 게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깨끗해야 하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주는 척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친절의 옷을 입은 거래꾼입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10번째 행동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쟤는 원래 저래. 그 사람 별로야.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사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투사와 통제욕이라고 합니다. 자기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라. 여러분, 사람을 쉽게 단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성을 드러내는 10가지 행동을 다 살펴봤습니다.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 약자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 핑계부터 대는 사람, 대화를 빼앗는 사람,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 거절에 돌변하는 사람, 남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주는 척하면서 계산하는 사람,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이 10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그게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